네, 안녕하세요. 언어 교과 교육과 권장 선택 과목 안내 요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언어 교육 분야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고등학생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언어 교과 교육과라는 곳이 뭐랄까 단순히 언어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그런 교사를 키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언어 자체에 대한 호기심,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글 읽고 쓰는 걸 즐기는 학생들한테 정말 딱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중요하고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단순히 외국어 점수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뭔가 교육에 대한 열정, 또 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고등학교에서는 대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각 선택 과목군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좀 더 쉬워집니다. 우선 일반 선택 과목부터 보면요. 이건 말 그대로 언어랑 관련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과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같은 거요. 영어도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것들. 그리고 관심 있는 제2외국어 과목 하나 정도. 이런 것들이 언어 능력의 기본 뼈대를 세우고 기본적인 소폭 능력이나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언어 교육 쪽으로 가려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런 거군요. 근데 목록에 보니까 세계사나 사회와 문화 같은 사회 과목도 있던데 이건 왜 추천하는 걸까요? 언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언어라는 게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사나 사회와 문화 같은 과목을 통해서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요. 언어에 되게 미묘한 뉘앙스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배경까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문화까지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심화 학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제 탐구 독서라든지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것처럼 특정 언어 능력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과목들이 있고요. 또 윤리와 사상, 정치, 동아시아 역사 기행, 심화 제2외국어처럼 그 언어가 쓰이는 나라의 사상이나 역사, 문화를 더 깊게 탐구하는 과목들도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이 언어 교육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관련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언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거든요.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을 통해서 인간이나 사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거, 또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또 학생들을 더 넓게 이해하는 데 아주 큰 자산이 됩니다. 교육자로서의 어떤 윤리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공부군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 과목인데요. 이건 배운 언어 지식을 실제 생활이나 다른 학문 분야랑 이렇게 연결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독서 토론과 글쓰기, 언어 생활 탐구, 실생활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이 좋은 예시고요. 특히 미디어 영어나 세계 문화와 영어, 사회 문제 탐구 같은 과목은 언어를 도구 삼아서 세상을 이해하고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체계적이네요. 일반 선택으로 기초를 딱 다지고 진로 선택으로 전문성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융합 선택으로 이걸 실제로 써먹는 능력까지 기르는 거군요. 야,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면 대학 가서 배우는 오오학개론이 오문법론이니 하는 기초 과목부터
문법 교육론, 교수학습론 같은 심화 과목까지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어 교육 분야가 생각보다 길이 넓어요. 흔히 생각하는 국어, 영어 교육 외에도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 교육과가 있거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꽤 많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요. 졸업 후 진로도 꼭 중고등학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학원 강사나 번역가, 통역사, 아니면 교육 콘텐츠 만드는 기획자, 방송작가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잘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넓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언어교과 교육과를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관련 과목들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과목 예시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좀 든든한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 자료에 기반한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충분히 참고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입니다. 그걸 꼭 나침판 삼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언어 그 자체의 어떤 점?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과정의 어떤 순간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시나요? 단순히 추천 목록을 따라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이는 그 지점, 그걸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도와줄 과목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